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뉴스 채널 CNN과 인터뷰를 가졌죠.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죠? 예,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이 우리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됐죠. 네. 지금 당장 급한 게 북한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면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할 수 없고 동북아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도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네. 이런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크루즈 미사일에다 핵탄두 싣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듀얼 케이퍼빌리티 에어크래프트를 운용하겠다. 뭔 소리냐면 핵탄두하고 재래식 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네. 비행기를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힘들면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를 해서 이 미국의 잠수함이라든가 네. 구축함 그리고 항공기에다 핵탄두 싣고 한반도에 와라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는 괌에 있기 때문에 네. 괌에서 그 핵탄두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B-50이 실어서는 4시간이나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핵잠수함이 동해바다에 있다 그러면 네. 그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언론 책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청와대나 정부가 아닌 상태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를 네. 해서 압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성과를 얻었고 네. 계속 주장할 필요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핵을 당장은 보유할 수 없으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것도 포기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이 몰라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본토에 있으면서 모호하게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얻는 것이다. 그걸 한반도에 갖다 놓는 순간,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사실상 완곡하게 전술핵 배치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을 미군 수장이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좀 조각을 내버렸죠. 그래서 아까 신석호 부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은 북한의 스케줄대로 네.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이 뭐 어떤 인도적 제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 제의를 하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오늘 아침 NSC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 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저 말한 내용 저희가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과거에는 일단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입장 변함없었고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CNN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또 밝혔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조기 분쇄를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언급을 했지만 직접 말을 들어보면 중간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겠다. 결국엔 끝까지 대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를 깔고 있거든요. 네,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네. 북한이 핵 문제 등 하여간 한반도 안보 문제 관련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하셨는데 네.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박을 해도 우리하고 핵 문제 논의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대화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대화는 남북 간의 긴장 해소라든가 네. 아니면 인도적 문제 이런 거를 대화의 목표로 생각한다면은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데 네. 만약에 대화 목적 자체가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북한은 끝까지 안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무참히 꺾어버리면서 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언급된 이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통일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고요. 어려울 땐 지원하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론이고 이상인데 실제로 북한이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일본을 겨냥하고 하는 그 핵미사일 쏘는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게 이 정부의 철학인 건 알겠는데 이것이 막 그냥 하루아침에 또 같은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네, 국민들이 것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설명을 한달지 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초나라 춘추 시대 때 송양지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 송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데 송에 있는 그 대표가 네. 전쟁은 정정당당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리면서도 이렇게 명분 세우다가 망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송양지인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의 제재를 계속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2375호가 네. 이행된다면 북한 체제 내버려 2년 못 견딥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는 있다. 네. 라는 의미에서 800만 불 주는 건 괜찮은데 네. X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00만 불, 러시아가 300만 불인데 800만 원 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네. 절반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인도적 일단 순항미사일 비행 방식이 다릅니다. 순항미사일은 일반 항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달려있고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아주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때립니다. 최선 기자가 보다 자세한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미사일. 지난 4월 열병식에 등장했던 함정을 공격하는 즉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발사관이 4개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오늘 새벽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2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2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우리 군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좌표를 기억하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목표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은 바다 바로 위를 초저공으로 비행할 수 있고요. 비행 경로 조정까지 가능해서 대공방어 능력이 취약한 우리 해군 전투함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총 5종의 신형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중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스커드 개량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발사한 장소도 모두 달랐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카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이 연일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